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인구 동향이 떠가지고 호다닥 가져왔습니다. 예. 내용이 지금 쓸만한 내용이 그렇게 경제적인 쪽은 지금 썩 좋은 내용이 없어서 따로 가져오지는 않고 있고요. 시사 사회 쪽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저도 보고 좀 놀란 내용이에요. 제가 출산율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하는 유튜버 중에 하나긴 한데 이런 내용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매우 자극적이죠. 2월 한국에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역대 최소 충격, 사망자 역대 최대. 통계청에서 2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출생아 역대 최소 기록이고요. 사망자 늘어서 자연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혼 만원에 저출생이 가속화되고 있고 저출생 공약 지원 대책의 전무입니다. 재정당국 고민이 깊어. 이 얘기도 이해가 됩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데 재정당국에서 돈 풀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지원 대책 여태까지 몇백 조 썼다 그러는데 어디 썼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 이상한 부처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걸로 몇십억 몇백억씩 빼쓴 거 그런 내용이겠죠. 뭐 여성가족부, 뭐 보건부 뭐 이런 데서 썼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게 일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올해 태어난 아이가 1년 전보다 3% 넘게 줄면서 한 달에 2만 명이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줄었는데 비혼과 만원의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우리나라가 보통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30이 되는 청년이지만 보통 제 나이쯤 되면은 결혼했습니다. 남자는 이쯤 되면 빨리 결혼하고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한 두세 살 어릴 때 갔습니다. 30대면 노처녀라는 얘기가 돌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때라고 하면 10년, 15년 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2024년이니까 제가 2000년도, 2010년도 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화가 어느새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로 말씀 하나만 짚고 가자면 지금 전 세계가 이래요. 전 세계 추세가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인간은 진화가 덜 됐는지 50년밖에 안 돼서 새로운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남성과 여성의 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인 인간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뭐 이제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 결혼했으면은 그런 문제 없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신규 유입은 게임으로 치면은 신규 유저는 줄어들고 기존에 하고 있던 라이트 유저나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게임에 굉장히 빠져서 하는 페인도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하게 말하면 게임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게임을 점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적인 선진국도 비슷하게 이런 영향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도 비슷합니다. 걔네는 복지도 좋고 짱짱한데 왜 그러냐? 저도 그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인구학자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예, 저 모델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모델로 가고 있다가 이상하게 가고 있죠. 사망자 수 볼게요. 올해 2월 전국 사망자 수는 3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0% 늘며 9.6위가 10% 늘었다고 할게요. 가장 큰 수치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의 사망자가 늘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장례식을 치르시거나 상을 당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례식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자연 감소라고 해요. 새로 나오는 아이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자연 감소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연 감소 폭이 2만 명이 넘기며 이제 자연 감소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년째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연 감소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게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5천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제 4,500만 명 줄어들 겁니다. 이대로 몇 년만 더 지속된다면. 저출생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최근 추세에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 2월 혼인 건수는 1만 6,949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 감소했다. 설 연휴가 1월이 아닌 2월에 있었다는 등도 영향을 줬지만 혼인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렌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여성 평균이 32살이고 남성 평균이 34세, 35세라고 감안하는 거 보면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둘 다 나이가 먹은 상태로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아이도 잘 가져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체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추가로 더 가지기 힘들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가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 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라 하면 아들, 딸 하나에 엄마, 아빠 있고 손잡고 나들이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어느샌가 그런 생각이 바뀐 걸로 사료가 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옅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에는 혼인이 늘었다. 미뤄왔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혼인 건수는 22.5%, 16.6%, 18.8% 전년 동월 많이 증가했네요.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쉽게 몰아서 했다고 보면 돼요. 이때 석 달 동안 거의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4월 8.4% 감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2월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2.8% 확대했다. 그러니까 혼인하는 사람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기존에 혼인했던 사람도 이혼하고 있는 서글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저출산 공약에 대해서 대부분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띄게 성과 보여주고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문화를 바꿔야 한다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금 지원책으로 먼저 애 낳으면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애 낳으면 1억 정도 주라고 그냥 10년 정도 할부로 해서 나라에서 돈 주면 되니까 그래야 애도 잘 건강하게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애 낳으면 주고 애 10살, 몇 살 될 때까지 그냥 1억 주고 월 8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면은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돈을 주는 정책이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계속 출생건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년에 20만 명이 난다. 이게 40만 명을 늘린다고 해서 두 배로 재정정책이 는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그것도 뭐 포퓰리즘이라고 욕할 수 있는데 이대로 되면 국가가 자연 소멸하게 생겼어요. 그게 중요해요. 나라가 없어지는 게 중요해요. 포퓰리즘 정책이 중요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상과 정책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5세부터 무상교육 실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 등록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꼭 대학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제 애들 나이 2살 더 줄여서 대학 학교를 보내자 이 얘기도 사실 사회에 진출시킬 나이를 줄이자는 거예요. 대학을 보내고 이런 대학을 보내는 게 너무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시스템이 거의 돼버렸으니까 이걸 좀 줄이자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큰 문제가 이렇게 도래가 되는 겁니다. 예비 부부에게 최대 200만 원에 지급해 예식비, 가구 구입비 지원할 등 공약도 있었다. 이런 거 만들지 말고요. 그냥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해갖고 깔끔하게 거기서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이거 정부에서 공공적으로 그런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좀 싸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돈 200만 원 주지 말고 좀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쓰란 말이에요. 200만 원짜리 그런 푼돈 쥐어주지 말고요. 200만 원도 물론 큰 돈이지만 이거 결혼식으로 들어간 생각한다 보면은 이거 푼돈이에요. 요새 결혼식 비용 보면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냥 정부에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뭐 이제 그런 거 안 쓰는 건물 좀 깔끔하게 외관 단정도 하고 식사 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결혼식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서민들 결혼 어떻게 하는 거 그대로 좀 만들어서 정부에서 그런 걸 좀 대여해줘서 금액을 좀 저렴하게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웬걸 돈만 몇십만 원 주겠다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필요한 걸 딱딱딱 그런 것도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서명 받아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웨딩 플래너들 다 있으니까 걔들한테도 그런 쪽도 안내해주고 걔들한테 좀 수당도 챙겨주고 이렇게 좀 돌아갈 방법이 많은데 이상한 정책만 자꾸 내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출산 정책을 한다는 건 돈 주는 거 애 낳으면 주라고 그냥 1억
10년 동안 할부해서 주면은 한 80만 원씩 주면 돼요. 애도 잘 키우나 안 키우나 감시가 되는 거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아동 학대나 이런 나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 부분이고, 왜 아이가 살아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잘 무사히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돈 아깝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아동수당을 공약을 내걸었다. 결혼하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의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월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차라리 그래서 이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건 이런 20만 원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으로 신혼부부에게 돈 주세요. 결혼을 하면, 출산하면, 응? 출산 예정으로 돼서 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산부인과 갈 거 아니에요. 거기 소견서 받아갖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내면은 딱딱딱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 처리 그렇게 잘하는 집단이 왜 이렇게 이런 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산 휴가, 육아 급여 뭐 각 월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방안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한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의 10% 공기업과 공무원을 제외하고 10%의 대기업을 제외하면은 중견기업이나 여러 가지 다 빼면은 한 70%에서 75%일 텐데 이 사람들 지원하는 방향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출산의 문제, 나라가 소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뒤를 가릴 게 없어요. 지금 전쟁이라도 한번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가 출산율이 늘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모두 거액의 재정이 요구되는 공약이지만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이 다다수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금 지급하나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적했다.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적은 할 수 있어요. 해결 방안을 갖고 와야 돼요.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키울지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이런 교수님들 이야기는 좋은데 이런 걸로 차이피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그러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은 지금보다 더 파탄난 미래를 보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부랴부랴 뒤닦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들이 추진되는데 재원 마련에 고민할 시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돈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컨트롤 타워인 여야 공감대가 있다. 국민의힘 부총리급 기관인 인구부를 친설해 저출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다. 현존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연을 위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한다 약화말했다. 이건 둘 다 정치인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합치하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거 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직관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된다더라 뭐 떼서 뭐 주면 된다더라 이것만 알면 되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보금자리 이론이나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사람들이 찾아서 하는 지금 시대가 됐지만 가급적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 정책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정책들은 지금 2030들 겨냥한 정책이에요. 40도 이 안에 잘 안 들어가요. 내용을 따지면은 2030이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숙지하게 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광고의 민족이고 광고 잘하고 뭐 현수막 열심히 잘 붙이잖아요. 이런 걸 쓰란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어디를 가서 뭐 하면 됩니다. 이런 걸 딱 이런 게 인식을 박아줘야 하는데 아니 뭐 사람들이 보면은 출산해서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정부에서 뭐 한다는데 그게 죽어요면은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해요. 아직 그런 게 안 된대. 공무원들도 몰라.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빠르게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별 자살률입니다. OECD 2000년도와 2020년도 OECD 국가의 자살률입니다. 대부분 다 잘 사는 나라들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이 검은 점이 좀 어두운 점이 2000년도고요. 2020년이 분홍 점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게 쭉 있어요. 룩셈부르크 2000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사람이 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도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그렇게 많이 죽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뭐 더 많이 죽은 나라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처럼. 근데 거의 비율이 비슷하죠. 아이슬란드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는데 여기 한국만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이 빨간 그래프보다 저 갈색이 늘어나는 게 엄청나게 팍팍 늘어나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지금 이 지표상에 비슷비슷하거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노르웨이나 그런 선진국들 뭐 핀란드 이런 나라 보면 아니 그렇게 팍팍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줄고 있지. 반 이상 줄어나고 있지. 프랑스도 반 이상 줄고 있고 호주랑 스웨덴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뭐 거의 이 정도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나오는데 일본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일본은 이때가 언제였냐면 버블번 경기 터졌을 때예요. 2020년도. 이때 터지고 얼마 안 돼서 힘들 때 일본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뭐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저도 지금 젊은 사회생활 10년 정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지만 한 번도 뉴스 기사에서 불황이 아니라는 적은 본 적이 없고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항상 힘들었어요, 한국은. 계속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랑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긴 있어요. 힘들면 위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우울증도 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치료 받아야 맞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야 돼서 심리 케어 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심리 케어를 받아야 멀쩡한 사람 마음의 병 낫게 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다시 사회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분위기랑 문화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부족하잖아요. 정신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제 내용대로 새로 들어오는 신입은 줄어들고 중간에 살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네. 고인물도 죽고 있고요. 사라지고 있고요. 중간 다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뭐가 문제일까? 제가 한 줄 평으로 보통 쓰는데 이번 건 내용이 좀 길입니다. 뭐가 나아지면 바뀔지 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인권이 나아지면 바뀔까? 과도한 경쟁 구도가 바뀌면 나아질까? 정책이 바뀌면 나아질까? 뭐가 바뀌면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나라가 없어지는 게 포퓰리즘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 정말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전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돈 차곡차곡 모아서 잘 산다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티끌모아 태산도 맞는 말이고요. 안분지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과연 무엇이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아질까 싶습니다. 지금 비혼과 만혼의 트렌드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사람 사는 건 바뀐 거 없어요. 대학도 똑같이 갔고요. 다 그런데 지금보다 옛날이 더 대학 진학률은 낮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래도 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가졌고요. 사람 사는 건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문화만 더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를 더 안 가지는 이 문화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건 굉장히 고귀한 희생입니다. 어머니의 굉장히 고귀한 희생입니다. 고귀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뭐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귀한 그런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고귀한 희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제가 아까 사회적으로 얘기했던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귀한 희생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 왜 엄마는 위대하라는 말을 붙이는 건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무겁고 저희가 좀 중간에 화가 좀 났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내용을 보고 답글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